오늘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던 2학기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주요 내용을 8분 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되면서 학교 시설들이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럼 간담회에서 논의된 학교 시설들에 관한 내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면 수업과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존재죠. 일체형 책상 교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보건관리처장은 일체형 책상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불만을 파악하고 있기에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그러나 일체형 책상을 일반 책상으로 바꾼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강의실 수용 인원이 축소되기에 학사 지원팀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교내 여성용품 자판기의 추가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김명순 총무처장은 현재 도서관, 하비에르관, 정화상관, 김대건관, 마테오관 등 교내 6곳에 위치한 자판기의 홍보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곳에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업체 입찰 공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또한 학교 와이파이 환경 개선에 대한 요청도 있었는데요. 박성용 정보통신원장은 교내 와이파이에 대한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히며 문제를 다시 파악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월간과 월회의관 학생 휴식 공간 마련, 순간 온수기 설치,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우정원 엘리베이터 청소 제한 폐지, 교내 가로등 추가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고통 호소와 더불어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호 학생문화처장은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들며 흡연 부스를 설치해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주변이 쓰레기통처럼 변한다고 설명하며 흡연 부스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송태경 교학부총장은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다른 대학생들보다 흡연 부스를 잘 활용할 것이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방역 문제의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어렵다며 덧붙였습니다. 운동장 야간 조명 설치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우정원 지하 에어컨이 수리되지 못해 언론사실과 총학생회 실이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는 등 학생 시설들의 빠른 수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불편들이 제기되자 보건관리처장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1학기 총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도 학교 기념품샵 입점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강호 학생문화처장은 법인에서 사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진행 중이며 정화상관을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벨라르미노 학사 통근시간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는데요. 총학생회는 지난 6월 진행하였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금시간의 연장 또는 곤자가 국제학사와 동일한 벌점 부가 후 기사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심정혁 총장은 벨라르미노 학사장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이제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기간 동안 비대면 강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에 이를 활용한 방안들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우선 전염병 사태 및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한 유고 결석 시 결석자들을 위한 강의 자료 제공을 의무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원 교무처장은 제도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강제적인 규정을 만들기 어려우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할 경우 교수님들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책 마련을 더 연구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전의 강의들을 방학 동안 학생들이 미리 열람하여 첨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요. 이원 교무처장은 저작권 문제로 모든 강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우나 각 교수님들의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 군 1월잉 제도와 관련한 요청도 논의되었습니다. 군 1월잉 제도란 군 복무기간의 강의를 수강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현재 서강대학교 재학생은 다른 학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 6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강대학교의 강의를 들을 수 없어 실질적인 학업 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서강대학교의 필수 교양 과목들을 군 1월잉에서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길선 기획처장은 처음 제기된 의견으로 매우 좋은 요청이고 기획처와 교무처에서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던 개설 과목 정보 조기 업로드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수강 신청 직전까지 교수님이 배정되지 않고 강의 시간이 변경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성률 경영대학 학장은 내부적으로 행정팀과 협의하여 개선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 전공 과목에 대하여 제1전공자의 TO를 마련하거나 전공 필수 과목만이라도 1년 동안의 수강 신청 우선권을 부여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성률 경영대학 학장은 서강대학교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전공 제도가 진행되므로 어렵다고 답하였고, 신종혁 총장은 1전공 학생이 전공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에 실패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많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학생들의 양해를 구하며 죄송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 각 단과대학별로도 강의에 대한 다양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학과는 우수한 학부생에게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심화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아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 수정하여 경영학과만의 아너스 프로그램을 설립하자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성률 경영대학 학장은 현재 경영학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한 교수님이 책임져야 할 강의가 이미 많은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공공인재 연계전공의 전공 강의 통폐합 후속 조치를 학교에 부탁했고, 김영수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공공인재 연계전공에서 제공하는 과목이 모든 법학 과목을 포괄할 경우 학교에서 유사 법학과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셈이다라며 만약 개설 요청하고픈 과목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준다면 전임 교육원에 요청해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공과대학 분반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전공 수업에 대해 학번 뒷자리에 따라 수업 시간과 교수님이 결정되는 제도에 대해 공과대학 학생회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 이상의 학생들이 제도 폐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송태경 교학부 총장은 공과대학 학과장님들이 학과장회의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식융합미디어학부의 수업 정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외 입학생의 수를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송태경 교학부 총장은 중장기적으로 서강대학교의 총 외국인 학생 수는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학과의 정원 외 학생을 유입을 줄이려는 계획을 내년쯤 발표할 수 있도록 수립 중이라고 밝히며 단기적인 해소 방안도 수립하기 위해서 매우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학생사회 관련 요청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총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신설학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우선 2023학년도부터 인공지능학과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가 신설되는 공과대학에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두 개의 새로운 학과가 공과대학에 신설되면서 공과대학은 2,000여 명 안팎의 학생들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과대학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이므로 단과대학 분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종혁 총장은 단과대학으로 독립할 경우 이에 따르는 행정 조직들도 많이 생기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나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신설학과의 커리큘럼처럼 학생회가 새내기 맞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김지환 인공지능학과 설립위원장은 가을에 작성하는 요럼에서 전공 이수 요건, 학기별 이수 과목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다음! 앞으로 신설될 로열라 학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로열라 학부의 신설로 지식융합미디어학부의 학생 공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김길선 기획처장은 기획처에서 학생 공간 사용과 배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여 어떤 학과와 어떤 시설이든 공평하게 공간을 가져가도록 기준점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 축제와 노고체전과 같은 학생활동 지원에 대한 교비 지원 증액에 대한 요청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신종혁 총장은 예산을 기획하는 팀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서강대학교 비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강대학교 등 대학들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신종혁 총장은 이에 대해 서강대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고 언급하며 단호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의대학부에 관한 후속 보고가 있었던 만큼 의과대학 설립 상황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는데요. 송태경 교학부 총장은 서강대학교 의대 설립은 저희와 동문들 모두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의과대학과의 통합, 기존 병원 인수, 적절한 병원과의 협력 등 3가지 트랙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혁 총장의 공약이었던 캠퍼스 마스터 플랜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신종혁 총장은 이에 대해 현재 가장 우선순위는 체육관 신축, 어레이관 재건축이며 이와 더불어 로열라 프로젝트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승기 대외부 총장은 총장님과 방문한 미국에서 많은 동물들이 후배들에게 여러 도움을 주기로 했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며 서강대학교와 사회 변화에 맞춰 대학학과를 신설하고 링크 3.0 사업을 따내는 등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며 서강대학교의 긍정적인 행보를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동문들이 학교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지금의 학생들도 미래의 학교를 지원하고 싶도록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인상에 관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등록금 인상 기조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종혁 총장은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총장과의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8분 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MC 이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